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어젯밤에 일단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다우 1.6%, 나스닥 2.7%, S&P 2% 이렇게 올랐습니다. 상승 마감하긴 했죠. 겉에 보이는 것만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3거래일 동안 자빠지던 하루 휴장이었으니까 제외하고 3거래일 동안 자빠지던 증시가 어젯밤에 일단 하락을 멈추긴 멈췄어요. 보시면 그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일단 하락을 멈췄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지난 3월부터 증시의 반등을 이끈 게 뭐였죠? 유동성의 힘이었죠. 유동성의 힘과 또 그리고 이 개인들의 이 열렬한 환호, 열렬한 욕심 이런 심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온 건데 가만히 따지고 놓고 보면 사실 아직 그 두 가지 요인이 완벽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큰 이벤트 예를 들면 미국 옵션 만기라든가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거래일 남아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반등 나왔으니까 뭐 보통 양봉 나오면 추세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자세히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자면은 일단은 뭐 추가로 더 오를 수 있겠거니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그 와중에 일단 약간 좀 수상해 보이는 점들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그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 어제 보시면 어제 나스닥하고 S&P를 둘 다 봅시다. 어제 저점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고점은 낮아졌죠. 그죠? 나스닥도 그래요. 고점과 저점이 둘 다 낮아진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실 어떤 완벽하게 반등이라고 어제 봉 하나를 가지고 완벽하게 반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이 어제 음봉을 완벽하게 다 장악해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약간 이거 지금 주식 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어젯밤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상시였으면 어땠겠어요? 평상시였으면 와 전날 주식이 나스닥이 4.2% 빠졌어 그러면은 지금 사면 대박 아니겠어 하면서 막 몰려들었을 거라면 어젯밤은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는 거죠. 좀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 제한적이었다라는 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변동성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좀 어젯밤에 제가 좀 살펴본 것들을 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투자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제 찾아보다가 발견을 한 건데 한번 이렇게 대충 좀 옛날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이 빅스 지수라는 거는 어쨌든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고 시장이 달라도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똑같거든요. 어쨌든 옵션 가격을 가지고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보세요. 금융위기 때 보시면 빅스 지수가 잘 옆으로 기고 있다가 폭등하는 시기가 있는데 언제가 그 트리거가 됐냐, 언제 넘어가면서 그 트리거가 발생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자리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자리가 뭐냐면 한 35 정도 된다고 칩시다. 대충 지금 35라고 칠게요. 네, 35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 35, S&P 변동성 지수 35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저도 어젯밤에 이제 가만히 보다가 생각한 건데 여기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실패를 했었죠. 넘는 게 35를 넘어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35 정도까지 가면은 옵션 베팅을 중단하고 했었던 게 이제 당시 미국 시장 옵션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다 떨어지고 35만 만나면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2008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35를 넘어가려는 사인들이 슬슬 나타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여기 딱 봐도 윗꼬리가 뭔가 하나 길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이게 폭락의 씨앗이 요날에 뿌려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와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와서 마음 편안하게 결과를 다 알고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보시면 요날 그래서 탁 튀었죠. 예.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날이 아니고 요 전날에 벌써 장대 양봉으로 35를 넘어선 게 벌써 일단 시장 폭락이 예상돼 있다는 어떤 좀 치명적인 그런 예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윗골이 튀고 나서 35 부근에서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다가 옆으로 기면서,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나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주고 폭락하기 시작했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지수가 빠졌어요. 2008년의 모습 35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35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로 35 라인에 제가 줄을 하나 일단 끄어 놓을게요. 35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도 이 20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35라는 숫자는 약간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35라는 숫자는 보니까 이 빅스 S&P의 변동성에서 어떤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드러나죠. 35 탁 찍고 밀렸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35를 여기 이런 자리에서도 그랬습니다. 여기 옛날에 이런 자리를 보시면은 35를 간당간당하게 넘고 나서 변동성 살짝 주고 밀렸었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S&P 변동성은 35를 기준으로 어떤 위기가 날 거냐 안 날 거냐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 35를 장대양봉으로 뚫고 나서 지난 3월달 코로나 때 장대양봉으로 뚫고 나서 하루 정도 오버했다가 며칠 매물 소화하다가 어마어마한 폭락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인 거죠. 35라는 자리에서 일단 장대양봉 한번 주고 윗꼬리 한번 달고 내려왔고, 밀려야 될 자리에서 밀리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안정적일 거면 이거 35자리를 아예 안 넘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 지수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35를 장대양봉으로 돌파해서 안착해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버린다면은 조금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냐,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장이 좀 쏟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에 미루어 봤을 때. 변동성 지수 빅스를 놓고 보면 그런 거고, 나스닥 변동성을 보시면은 요건 조금 다르죠, 그림이. 나스닥 변동성은 원래 시장 변동성이 S&P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35란 값이 아니고 지금 어제 종가 정도 됩니다. 38에서 한 40 정도가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그을게요. 정확한 수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VXN 차트 띄워 놓으시고 찾아보세요. 대충 38에서 40 정도를 보시면 여기 2018년 겨울에도 탁 터치하거나 시장이 안정됐었고요. 이번에도 보시면 38에서 40 사이에서 버벅 하다가 여기를 통 넘어가니까 변동성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박스권 구간, 최근에 변동성이 나스닥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도 가만히 보시면 이 박스권 상단이 39에서 40 정도였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40을 돌파했었단 말이에요. 40 돌파하고 나서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곧바로 또 더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눌림일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때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처럼 지금 이 시세가 나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들어올 건지, 어쨌든 근데 위쪽으로 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의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자리가 지금 보시면 38에서 40 정도 사이인데, 이 장대양봉으로 돌파해 놓고 잠깐 힘에 붙여갖고 며칠간 조정 나오는 거야 라고 아직까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나스닥 변동성이 40 위쪽을 장대양봉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안착한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저항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해서 안착해버린다면은 이거 본격적으로 우르르쾅쾅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죠? 여기 이렇게 조금 차트를 멀리 봐도 그래요. 나스닥 변동성은 대충 한 38에서 한 40 정도, 요거 선을 넘어가면은 대박 난다라는 거. 대박이 아니고 이제 변동성이 폭발한다라는 표현이겠죠. 아무튼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옵션 가격이라는 건 어쨌든 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맨날 그 한 달짜리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서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젯밤에 미국이 분명히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어젯밤 상승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별로 건전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로 봐도 그래요. 여기 한번 이런 자리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6월 달에 한번 변동성 지수가 50% 폭등하고 그랬던 적 있잖아요. 6월 11일 날. 이때 어떻게 반등했나 한번 보세요. 이때 어떻게 반등했냐 보시면은 반등이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반등을 좀 건전하게 하시는 패턴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낙폭이 제법 강하기 때문에, 낙폭이 제법 셌기 때문에 지금 어젯밤에 갭상승 제법 많이 해서 출발했죠.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좀 한번 테스트를 하지 않아야, 한번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어젯밤에 일단 V자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젯밤에 일단 V자로 톡 튀어서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떤 좀 정석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V자 반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V자로 한 번씩 반등하긴 반등하는데, V자로 반등 나오기는 좀 낙폭이 좀 너무 좀 크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수가 없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 정도 튀어오르고 나서 또 꺾여 버릴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어젯밤에 올랐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오르겠지, 분위기 좋고 뭐 유동성이 있으니까 오르겠지라고 짐작은 합니다만은, 이럴 가능성도 좀 저는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위쪽으로 마인드는 잡아는 놓는데, 좀 의심을 가지고 위쪽으로 쳐다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다고 생각은 하지만 베팅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가는 이 약한 반등일 수도 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장 보셔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밤에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S&P도 그렇죠. S&P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통 한 3거래일 정도 어떤 이런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보여주는 게 보통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바로 톡 튀어 올라왔죠. 얘도 어쩌면은 V자로 얘도 어쩌면 반등의 끝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어제 양봉 나오고 상승 마감했으니까 더 추세적으로 더 연속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깔고 보긴 볼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 달러는 어제 조정 나왔죠. 달러는 일단 어제는 일단 조정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락이 아니고. 왜냐면 일단 요선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하락이 아니고 일단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모르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모습 나오고 있다. 한 번씩 체크는 하시고, 얘가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점들 참고를 하시고요. 어제 하여튼 유가도 반등 나왔고 그랬긴 했지만은, 솔직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뭔가 좀 내용이 좀 부실해 보인다라는 거. 장중에 V자로 팍 반등하기도 했고,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저점을 낮추기도 했었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은 당연히 미국이 올랐으니까 갭상승 출발했을 거예요. 그죠? 갭상승 출발해야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만기일이죠.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특별히 조심하고 뭐고 사실 할 건 없고, 다만 이 317이라는 자리를, 이 자리를 이렇게 넘어갈 거냐,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 시장 보시면 개판입니다. 갭 붕붕붕붕붕붕 날아댕겨요. 붕붕붕 날아댕깁니다. 이게 이 중요한 저항인데요. 317이라는 자리가 물론 오늘 고점을 좀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물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위기 워낙 좋으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이 갭으로 이렇게 도전하면 여러분들 받아주겠어요? 솔직히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콜옵션 입장에서도 그래요. 사실 콜옵션도 지금 비리비리해 죽겠는데 별로 힘이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갭 상승하면 사실 콜 매도를 시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머리 위쪽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있잖아요. 이 보시면 머리 위쪽에 317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이 저항에다 대고 갭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면 갭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매도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정도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이 자리가 어디에 정고점이잖아요. 6만 원이 6만 원이 정고점인데 이 자리를 또 눈에 또 뻔히 보이게 갭 상승해가지고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보시면 6만 원 안 넘겠다라고 생각하면 갭 상승했었죠. 갭 상승, 갭 상승, 갭 상승, 갭 상승 3일 연속하고 자빠진 게 지금이잖아요. 여기서도 갭 상승, 여기서도 갭 상승. 하여튼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갭 상승하면 별로 좋진 않았다는 거죠. 그치? 어쨌든 그런 모습 생각하면서 오늘 갭 상승이 조금 좀 거시기한 거 아니냐, 좀 일단 고개를 한번 갸우뚱해 볼 필요는 있겠다. 요 정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은 워낙 미쳐 있으니까 딱히 얘기는 더 이상 하지는 않을게요. 네, 일단은 고점은 더 이상 높이지는 못하고 있네요. 최소한 오늘은요. 그죠? 아무튼 조심하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번 만기주에 미국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워낙 미칠 듯이 강했었기 때문에 조금 만기가 끝난 뒤에 후폭풍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좀 떠들어 봤고요.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빅스 지수, S&P 빅스 35와 나스닥 빅스 38에서 40 정도 자리를 넘냐 못 넘느냐 자리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들 좀 오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리플로 남겨주세요.